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수업은, 녹화로 뜨기로 했었죠. 자, 이제 녹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녹화에 쓸 이번 수업은 실제 한국에서 지난번 녹화에서도 한국관광공사 보고서를 보여줬잖아요.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실제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국외 출장 보고서하고 다른 파일 하나 제가 더 올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웰리스 관광 산업 분류 구축 방안 연구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실제 이제 연구원들이 뭐 출장을 가서 근데 여기 터키하고 그리스였나 여기 대상 국가가 뭐 그곳에 대해서 한번 본 거예요.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최근 관광 시장의 니즈가 매우 다양화되어 있더라. 다각화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심화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우습긴 하는데 무슨 얘기죠? 개인주의라는 건 FIT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광 산업에 있어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웰리스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매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고 이에 웰리스 관광 산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터키하고 그리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웰리스 얘기했고 해외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번 웰리스를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볼 텐데 그리스의 웰리스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웰리스 관광 산업의 동향 그리고 웰리스 관광 산업 현황 등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요 이제 보고서 주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나오는 보고서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최근 터키와 그리스의 뭐 관광 소비자들은 웰리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웰리스 관광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뭐 뒤에 자세히 수치는 나올 겁니다. 이에 따라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스파와 웰리스 테마를 포함하는 여행 패키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스파 및 웰리스 테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파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게 있고 특히 터키와 그리스는 마사지에서부터 건강에 관심 있는 고소득 관광 소비자를 위한 식이요법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 다 다뤘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웰리스 관광에 오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관광 소비자들이 있더라. 여기는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자, 1위까지 뭐 이완 및 해독 치료법 그러니까 디톡스에 관련된 거죠. 이완 및 뭐 치료에 중점을 둔 스파 리조트 및 호텔이 출연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역시나 그리스나 터키 같은 경우에도 스파 리조트가 존재하고 있고 호텔이 출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현재 웰리스 관광 산업을 둘러싼 관광 소비자 욕구 변화, 자, 중요한 건 소비자 욕구 변화가 일어나고 웰리스 관광 산업 동향을 조사해서 연구에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웰리스 관광 산업에 있어서 수요 측면의 웰리스 관광 범위 및 유형 설정. 그래서 중요한 건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나눠서 보죠. 그랬을 때 수요자 측면에서 관광객의 범위, 그렇다면 웰리스 관광객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유형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자, 공급 측면에서 웰리스 서비스 활동 및 시설 등을 현지 답사를 통해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실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블리치는 웰리스 관광을 일반적인 관광 편의 시설 이외에 웰리스 시설과 시설을 의도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시설이나 관광지의 일부로의 시도라고 정의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블리치가 1987년에 웰리스 관광을 정의한 거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SIT 개념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스페셜 인트레스트 투어리즘 특수목적 관광 정의로 블리치가 얘기를 한 건데 일반적인 관광 편의시설 외에 뭐예요? 웰리스 서비스 시설을 의도적으로 홍보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이 그러한 의도적으로 홍보한 것이 목적이 돼서 방문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바슬리펜 이렇게 갖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건강을 주요 동기로 삼고 여가 환경에 발생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터키와 그리스의 웰리스 관련 선진 사례를 통해서 웰리스 관광 산업의 공급 수요 측면을 고려해서 국내 웰리스 산업 범위 정립 및 분류를 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연구 보고서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공급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서플라이 쪽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쪽 사이드하고 디맨드 사이드 쪽하고 같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쭉 수업에서 해왔었던 거 의료에 초점을 둔 의료 관광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뭐 웰리스에 초점을 둔 뭐 웰리스 투어리즘 어쨌든 간에 제가 초기에 얘기했었듯이 서플라이드 사이드에서 보냐 공급자 측면이냐 소비자 측면이냐 이런 거를 일단은 나눠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출장 기억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갔다 왔던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거는 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쓴 보고서에 의하면 이거 이제 오픈 소스라 제가 갖다 쓰는 거예요. 예, 함부로 또 남 막 쓸 수 없으니까 이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구글 들어가 보시면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보고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웰리스 관광 산업의 글로벌 동향, 그래서 웰리스 관광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꾸준히 증가한다. 이건 항상 등장하는 얘기죠. 자, 경험주의 관광, 제가 관광, 이거는 이제 의료 관광이니까, 뭐 제가 트렌드 관광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익스피리언스 위주의 관광에 대한 관심의 증대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18년도인가 19년도에 가장 이제 많은 투자를 받고 했었던 관광 어떠한 벤처 기업 같은 경우가 뭐 피크닷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험주의 관광에 관련된 플랫폼이잖아요. 자, 이러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미래를 위한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세계 관광 산업의 트렌드는 뭐 웰리스, 휴식, 치유 등의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 옛날에부터 나오던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경험 위주의 관광 트렌드가 나타난다. 이건 하나의 팩트죠. 맞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거 사람들이 점점 돈이 많아져. 그리고 뭐예요? 오래 살죠. 그리고 마인드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미래를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 지금 당장에 대한 먹고 사는 거의 소비 이외에 미래에 관련된 소비 자체가 증가하고 있더라.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연구원은요. 그래서 세계 웰리스 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도 기준 웰리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3.3조 7천 달러, 약 6,400조 정도고 전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할 만큼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점점점 중요한 파트로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세계 웰리스 시장의 성장률은 뭐 10.6%로 동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 3.6%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웰리스 시장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웰리스 관광 시장이 10.6% 커진 게 아니에요. 뭐가 커진 거예요? 웰리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오해가 되고 잘못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웰리스 시장이라는 건 아주 크죠. 의료 시장, 관광 시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웰리스 시장은 주로 의료 서비스라든지 의료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 전체가 우리 의료 관광하고 연관이 있다,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엔 솔직히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웰리스 관광 쪽이 뭐 폭발적으로 는다라고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다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게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웰리스 연구소에서 뭐 만들었다는 자료를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완 뭐 대체의학, 일반적으로는 대체의학이라 그래요. 자, 대체의학이라는 건 제가 언뜻 수업 시간에 설명했겠지만 자, 의료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죠. 의료인, 의학, 병원 이런 거 다 설명을 했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의료 서비스, 의료인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료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면허죠, 면허.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면허증이에요.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료인이라고 얘기했었고 한국에서는 의료인이 의사, 간호사 크게 두 가지. 근데 의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5종 세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료라는 것은 결국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돈을 받고선 환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이것을 의료 서비스라고 얘기한다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체의학은 뭐냐 그러면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그 오소독스한 의료 서비스 의외 외의 것들을 대체의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면허증 소지자가 면허를 갖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의료에 환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데 과학적으로 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비록 그들이 의료인이나 기존의 그러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지만 기여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체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체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래서 한국은 대체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대체의학이 뭐가 있냐면은 수지침 같은 거죠. 손에다 넣는 침. 자, 수지침 같은 건 대체의학인데 이것을 대체의학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수지침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넣는 거는 오케이, 상관없어요. 왜냐? 손에다가 칩는다고 사람이 죽든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지침을 손에다가 침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해줬어요. 하지만 뭐는 안 돼요? 업으로서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했죠. 이게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느냐가 핵심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관광이나 이런 걸 할 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법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행정에 관련된 거 잘 아셔야 되고 보건의료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에서 치료 안 받는 게 다 대체이지 않을까요? 이런 거 굉장히 아마추어들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대체의학이 될 수가 없고요. 그거는 하나의 어떠한 대체의학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행위인 것뿐이지 대체의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손에 한번 넣는 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체의학으로 볼 수 없어요, 실제. 자, 그렇다면은 또 혹은 카이로프락틱 같은 경우에, 카이로프락틱 같은 경우도 정형외과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불법이거든요. 이건 대체의학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대체의학이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은 어디냐면 대표적인 국가를 독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지침이라든지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는 그런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수익 활동을 낼 수 있었을 때 이것을 보완 대체의학, 일반적으로는 대체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의학 시장 자체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이 대체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게 법적인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그 전통적인 어떤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료에 관련된 그거와의 어떠한 마찰이라든지 법적 보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대체의학이 절대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면은 온천이나 뭐 광천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시장들도 커지고 있고요. 그 왼편으로는 예방 맞춤 의학 및 공중보건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같은 거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들한테 맞는 어떠한 맞춤 의학이라든지 공중보건 관련된 것들 굉장히 의료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웰리스 관광,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게 써놓긴 했는데 웰리스를 이쪽에서는 뭐 마사지 받고 햇빛에서 뭐 선탠하고 이런 것들도 다 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잘 보세요. 마사지 같은 경우도 국가마다 다 틀리죠, 법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이외에는 다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웰리스 관광에서 마사지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 이외에는 마사지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업태로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사지나 이런 걸로 피부 미용을 합쳐갖고 하나의 웰리스 관광이 무엇으로 하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밑에 뭐 스파 산업에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웰리스 라이프 부동산, 뭐 부동산 관련된 것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피트니스 심신 관련 커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새 뭐 이러잖아요. 뭐 헬스 같은 거 하면서 피트니스 관련된 상품들 많이 등장하게 됐고, 미용 항노화 쪽은 굉장히 큰 쪽이고요. 미용 쪽에 많이 가 있고, 건강식품이라든지 영양, 뭐 아니면 다이어트라든지 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웰리스 관광경기 지출 좀 오래된 자료죠. 한 6년 된 자료인데 2014, 2013년 동향을 살펴보면 웰리스 관광의 성장 모멘텀은 다음 세 가지 메가 트렌드 영향을 더 강해졌다. 첫 번째, 여행을 포함한 생활습관 지출에 대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신흥 글로벌 중산층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행을 포함한 생활습관 지출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는 계층이 글로벌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여행이나 생활습관 지출이라는 것은 무형에 관련된 어떠한 것에 대한 지출이죠. 쉽게 얘기하면 경험에 의한 지출의 증대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떠한 제가 트렌드 수업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경험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많은 돈을 지출을 하는 계층들이 늘어났더라. 뭐 대신에 TV를 산다든지 비싼 차를 산다든지 이러한 것에 비해서 여행을 포함해서 생활습관 관련된 지출을 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늘어났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라든지 무엇인가 생활습관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뭐 명품 소비라든지 어떤 제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건 있지만 현대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어떠한 경험을 사기 위한 것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지출보다는. 자, 그리고 웰리스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더라. 자, 그래서 웰빙이냐, 웰리스냐, 아니면 건강한 생활습관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소비자 욕구 자체가 증가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생활습관 지출에 대한 것이 증가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기 첫 번째 한 거는 항상 우리가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소비자들의 어떠한 소비 행동에 관련된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과거의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패턴에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웰리스 여행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 투자 및 혁신 가속화로 웰리스 관광은 2015년 기준 5,632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을 했더라. 자, 이가 관련된 산업들도 뭐 커지고 있다는 거. 관련된 사업 투자가 많다. 투자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성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겠죠. 투자를 할 땐 굉장히 냉정하죠. 내가 이 정도 돈을 들였으니까 이 정도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3년에서 2015년 웰리스 관광 지출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연평균 뭐 6.8% 증가하고 뭐 관광 지출 증가도 뭐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웰리스 관광객 중에서 2015년에 약 6만 1,000건의 웰리스 여행을 했고 13년보다 뭐 많이 늘어났다. 뭐 그냥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죠. 웰리스 여행은 전체 여행의 뭐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 관광 지출의 15.6%를 차지한다. 핵심은 뭐냐면은 훨씬 많은 여행 경비를 지출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행을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웰리스 관광이라는 거는 어차피 보건의료라는 것 자체가 많은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관광을 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갖고. 자, 외국인 인바운드 웰리스 관광, 내국인 웰리스 관광, 총 웰리스 관광 산업 그 규모 보면 뭐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미국 얘기를 하고 있고 웰리스 관광객이 일반 관광객보다 약 61% 이상 많이 소비를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세계 웰리스 연구에 보시면은 평균 해외 관광객들이 이만큼 돈을 쓴다면은 1,000불을 사용한다면은 웰리스로 오는 사람들은 1,600불을 사용한다. 당연하겠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죠.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고, 자 그리고 웰니스 관광의 대부분이 뭐예요? 인간이 주는 서비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평균 국내 관광객.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딱, 이건 좀 봐둘만 하다라고 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해외 관광객이 이제 그 웰니스 관광객들이 이제 지출하는 규모보다 164%나 많죠. 국내 웰니스 관광객들이 국내 일반 관광객보다 돈을 훨씬 많이 쓴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서 무엇인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웰니스 관광이 국내 관광객들이 갔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근데 요거는 조금 그런 게 이제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국내 관광객이 뽑아내는 수익 자체가 퍼센트 자체가 해외 관광객보다 좀 많이, 뭐 절대 수치 자체는 더 높아요. 높지만 퍼센트지 자체는 국내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되더라. 자, 웰니스 관광시장이 지역별 비교 및 주요 특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웰니스 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6.8%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거 보시면 되는데 지출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아메리카와 유럽 시장이 전체 시장이 잘 보세요. 72.6%예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웰니스 관광의 핵심 지역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큰 송출국이에요, 실제. 돈에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이 웰니스 관광 시장이 극히 일부, 극히는 아니지만 메이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스트림은 아니죠. 가장 큰 시장은 여전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 2년간 아시아 태평양 웰니스 관광이 크게 성장했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2015년 이후엔 더 변하겠지만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여행 빈도수가 이 정도고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고 지출다인 빈도수는 유럽이 높죠. 자 이렇게 뭐 아시아 태평양도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출 단위를 보시면은 북미가 역시나 제일 커요. 215.7 뭐 이렇게 돼 있고 193.4 아시아 태평양이 111이 꽤 크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배 정도 되는 그 매출 단위, 지출 단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 쪽의 북미 이제 웰니스 시장 자체가 메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아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북미 시장이 가장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웰니스 관광 주요 목적지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바운드로만 설명했지만 최대 아웃바운드 그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 규모의 웰니스 관광 시장으로 연간 1,807억 달러 정도를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웰니스 관광 얘기할 때 맨날 동남아시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때요? 보시니까 미국이죠. 웰니스 시장도 가장 큰 게 미국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은 미국을 가장 큰 시장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야지 자꾸 작은 데를 가지고 얘기할 거리가 안 되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인바운드 국제 웰빙 여행의 최고 목적지라고 하는데 710만 건의 국제 인바운드 여행, 가장 큰 인바운드 여행 시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웃바운드도 제일 커요, 세계에서. 자, 유럽과 고소득 아시아 국가의 주요 관광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의 이제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는 치료 위주의 웰니스가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그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되고 북아메리카 내 관광은 웰니스 관광이 대부분 차지하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유럽은 연평균 15,884억 달러로 아니 이건 884억 달러, 5,800, 1조 5,884억 달러인가요? 또 두 번째로 큰 웰니스 관광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미네랄 목욕, 사우나, 살라소 테라피 다 설명했죠. 및 기타 자연 및
뭐 수계 치료에서 얻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명했었던 거는 이제 유럽 자료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 익숙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이 여전히 1, 2위 되는 시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웰리스 관광 규모가 연간 64억 달러래요. 자, 그런데 아시아가 64억인데 유럽이 얼마예요? 잘못 쓴 거 아니야? 연간 1,807억 달러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쨌든 64억 대 1,807억 보시면 엄청나게 크죠 시장 차이가. 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한의학 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묻히는데 캐러비안 웰리스 관광 분야에서 네 번째로 뭐 큰 지역. 국내 여행의 웰리스 관광의 약 71%, 웰리스 관광 지출이 54%를 차지한다. 이게 말이 이상해서는 안 돼.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내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 자, 중동 아프리카 뭐 아직까지 뭐 유망한 지역은 아니겠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긴 있어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웰리스의 뭐 중요한 관광 목적지로 되고 튀니지 모로코는 주로 유럽에서 레저 휴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다시피 웰리스 관광지라는 것은 가장 큰 건 뭐예요? 주요 목적지가 된다든지 주요 시장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뭐가 되더라? 선진국들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인 규모로. 뭐 인도가 뭐 미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많이 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웰리스라는 범위로 따지고 보면 미국하고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문 국가의 이제 웰리스 관광 현황 보시면은 터키하고 여사는 그리스를 했죠. 이제 터키 그리스는 유럽이라고 하지만 이제 메이저 그 국가는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 관광에 있어서 이제 메이저는 아니고 유럽에서도 이제 가장 메이저가 되는 의료 관광에 관련된 이제 웰리스 관광에 대한 대상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전통적인 그런 국가들이 강세겠죠. 그런데 이제 터키하고 이제 그리스는 주로 이제 송출국이라기보다는 수신국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겠죠. 받아들인 아무래도 유럽에서 그래도 물가나 뭐가 좀 싸고 서비스 제공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광의 영향에 의해서 북쪽의 부유한 국가들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터키의 소비자들은 건강과 웰리스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터키 관광객들은 스파와 웰리스 테마를 포함하는 여행 패키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데 이제 왜 터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특이한 것만 봅시다. 터키는 마사지에서부터 건강에 관심 있는 고소득 소비자를 위한 식이요법 계획에 이르기까지 이완 및 디톡스, 해독 치료법 제공에 중점을 둔 스파 리조트 및 호텔이 출연하기를 시작을 했다. 터키가 우리보다 경제력은 아직은 낮아요. 그런데 터키에서도 이러한 요 니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5성급 호텔들은 치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거는 하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리스 관광 호텔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5성 호텔들에서 패키지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돼요. 왜 그러냐? 한국에서도 한때는 의료관광 전문 호텔을 만들자 그래서 막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좀 까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망했죠. 안 됐어요. 진행 자체가. 대구에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의료관광 전문 호텔은 미국에서도 5군데가 안 돼요. 실제로. 이유는 뭐냐면은 그 호텔에서 병원을 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호텔 서비스도 거의 못 벌고 병원에서 특실을 만들어주면 돼요. 아주 호화로운 객실을 만들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1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중증 질환자 아닌 이상에서는 5성 호텔이 중심이 되죠. 5성 호텔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예요? 브랜드 파워도 있고 어떠한 호텔이나 관광 서비스의 관계 굉장히 특출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어떠한 웰리스 패키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내에서도 할 수 있고 호텔과 연계된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터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스파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자 터키는 웰리스 관광 사업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고 유럽의 고소득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으로 국내 웰리스 관광 산업 발전에 중요한 벤치마킹을 한다. 왜 유럽 고소득 소비자들이 터키를 주목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연환경, 따뜻하고 관광 매력지라는 거죠. 결국 터키가. 자, 두 번째는 EU 안에 들어가 있죠.
다니기 편해요. 네, 법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편하고 멀지 않고 이국적이고 멀지 않고 그리고 또 뭐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싸다는 거죠. 다른 유럽 어떠한 고소득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굉장히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과연 한국이 유럽인들을 받아들일 만큼 매력적인 자연 환경과 어떠한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게 가능할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터키는 국가 정책으로 관광 여행 경험을 통해서 웰리스 관광에 대한 경쟁 우위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웰리스 관광에 대한 것을 이제 밀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밀어주냐 주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 일반적으로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전략 사업이나 이런 데서 한동안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래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 스타일의 그 방식이긴 한데 빠른 시간에 정착하게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줘요. 자, 이제 터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2012 UNWTO 세계 UN 세계 관광기구죠. UNWTO에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2012년 3,570만 관광객 유치로 뭐 세계 6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유리한 것이 원체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2023 뭐 마스터 플랜 뭐 2020년까지 매 약 5천만 명의 관광객이 터키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터키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관광의 강점이 있었던 국가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문화의 만남 장소로 이스탄불의 매력에 힘입어 향후 2년 동안 100개의 새로운 호텔 본거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호텔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자, 그래서 관광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코모데이션하고 F&B, 푸드 앤 베버리지 파트. 그 중에서도 어코모데이션 가장 큰 걸 갖고 있는데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호텔이 일단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호텔 중에서 어떤 호텔? 5성급, 최소 4성급 호텔 정도가 충분히 많은 것을 잡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도 2010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어떠한 논쟁이 많았냐면은 호텔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많았어요. 호텔 남아도는데 2성급, 3성급 그런 게 아니라 5성급 정도 되는 아니면 4성급 이상 되는 실제로 호텔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잖아요. 솔직히 여행 갔을 때 보통 싼 데 묵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호텔들을 선호하죠. 그랬을 때 한국에서 호텔들이 많이 부족하더라. 특히나 어디가 부족하나 서울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고 한때는 제주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호텔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뜻은 그만큼 관광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터키는 헬스 투리즘을 위해 인기 있는 국가가 되었으며 선진 보건시설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장점도 그 인기의 이유가 되었더라. 자, 결과적으로 터키는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헬스 투리즘을 제공한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터키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거는 기본적으로 웰리스 투어리즘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관광지로서의 어떠한 인지도라든지 고객들이 터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떠한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건의료 쪽을 같이 섞다 보니까 잘 되죠.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관광이 잘 돼. 근데 관광으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이 한정이 돼 있어요. 일반적인 관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웰리스 관광을 통해 갖고 수익을 올릴 것인데 그 웰리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컨텐츠, 웰리스란 컨텐츠를 입힌다. 이런 거거든요. 커트는. 터키는. 근데 우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국가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처럼 터키는 뭐 세계에서 탑10 의료관광 명성 중 하나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방문관광지 터키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 중에 하나다. 웰리스 관광은 건강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관광활동으로 구성된 특징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터키 문화관광부는 웰리스 관광을 3가지 요소로 구성을 한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터키 어디서 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손을 대죠. 자, 터키 문화관광부에서 손을 댄다라는 것은 웰리스 관광에 무엇을 중시 여긴다? 치료 품질보다는 관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주관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웰리스 관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치료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 문화관광부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관광 쪽에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터키의 헬스 투어리즘과 관련된 국가 정책은 그 정의를 고려하여 헬스 투어리즘 사업은 주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부터 헬스 투어리즘 사업이 법 규정에 포함되기 시작했더라. 이런 게 원래 현실적인 중요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어떠한 관광이든 무엇이든 했을 때 주 부처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국장급으로 운영할 거냐, 장관급으로 운영할 거냐, 달라요. 자, 관광은 한국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에서는 장관이 있어요, 없어요? 관광은 없죠. 문화체육부, 문화교육부인가요? 문화체육부 장관이라 그러나요? 체육문화교육부 장관인가? 문화체육부 장관이라 하죠. 교육은 아니구나. 문화체육부 장관 쪽이 되어 있죠. 그 안에 밑에 관광국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관광 부서, 그러니까 그 상급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게 나타났죠. 이번에 코로나 상태로 인해 갖고 질병관리가 국에서 청으로 올라갔나 이렇게 됐잖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떠한 등급이 있는데, 터키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주정책 쪽으로 민다. 그러면 굉장히 국가에서 중요하게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 서머, 스파 뭐 이렇게 되죠. 메디컬하고 어떤 뭐라고 했어요? 열의? 그러니까 열로서 치료하는 것. 얘네들 이제 사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스파 웰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중요한 이제 컨셉으로 잡았다고 하고 있고, 한국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 미용, 성형, 그리고 저기 산, 산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힐링, 숲 힐링이다 그러죠. 뭐 이런 거 들어있고 한방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얘네들은 의료 그리고 연로 하는 거 스파 이렇게 잡았네요. 또한 보건부는 헬스 투어리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하네요. 보건복지부죠. 한국으로 치면. 보건부는 헬스 투어리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부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로 하네. 보건부는 국가 단위로 헬스 투어리즘을 규제하기 위해 중앙 조직을 재편성했음.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보건복지부죠. 보건부는 웰리스 헬스 투어리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더라. 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까? 의료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특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로 헬스 투어리즘을 규제한다. 자, 그래서 터키에 오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국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 조직을 재편성했다. 특히 2002년 이후 의료 체계 개편을 거쳐서 현대화 및 품질 기준 형성으로 의료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요거는 이제 국내 의료에 관련된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국가 단위로 헬스 투어리즘을 규제한다.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국가별로 이제 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엇인가에 맞춤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써 있어갖고. 자, 그래서 터키의 헬스 앤 웰리스 투어리즘의 강점 뭐 이렇게 갖고 되어 있는데, 터키는 뭐 온천이 많고 세계 7대 국가 중 유럽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온천 분야가 굉장히 갖고 있는 천연자원 자체가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최근 의학 분야에 숙련된 노동력 확보로 경쟁력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 최근 의학 분야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리적 위치, 그리고 EU에 또 포함되어 있죠. 그런 거와 건강 분야에서 숙련되고 잘 교육된 뭐 노동력 뭐 이런 건 뭐 그냥 하기 나름이고. 의료관광 분야에서의 터키의 이점은 안과, 치과, 성형외과, 이식 및 심장학 등을 여기 등장하죠. 의료 서비스가 등장하면 두 개 중에 하나야.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완전히 특별한 그 어떠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값이 싸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하는 게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값이 많이 저렴하든지 그건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든지 그거는 뭐예요? 차별화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 쓰는 게 난 제일로 싫어하는데 미안해요. 이 쓰신 분한테는. 자,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 서비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고품질 서비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과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 서비스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역사 문화 헤리티지 투어리즘이 가능한 병원 수 그리고 관광지로 주요 관광지로 인정받는 병원 그건 아니고 명서가 있는 주요 관광지가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병원 수가 많다라는 건데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다른 수업에서 앞 수업에서 앞에겠죠.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JDI 인증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게 북미권에서 인증하는 혹은 유럽권에서 인증하는 영국이나 독일에서 인증하는 인증을 가진 근데 일반적으로는 북미예요. 국민 인증 마크를 그 인증 마크를 받은 그런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있다. 이건 한국에도 거의 다 받았죠. 인증받은 것은.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터키 전통 목욕탕 그래서 뭐 터키탕을 뭐 한만이라고 하고 뭐 건강과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뭐 이건 우리로 치면 목욕탕이죠. 동네 목욕탕, 목욕탕들이 있고 터키 스파 같은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와 피부 관리를 하는 스파들이 있고요. 터키식 뭐 여론천들이 있고 자, 근데 이런 데들 보면은 거의 다 뭐예요? 어떠한 치료 품질보다는 사람들이 쉬러 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있고 관광 자원들이죠. 천연 온천탕 이렇게 뭐 열 스프링, 그러니까 열 온천 하지만 스프링으로 썼니? 진흙 목욕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온천들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의료에 관련된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터키를 기준점으로 보시면은 뭐 비슷하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를 한번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한번 이제 영상을 이제 3번에 쪼개 찍으려다가 요건 이제 2번에 쪼개 찍으려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2번째 영상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연결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